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경고들을 단 한 가지라도 알았더라면 제 절친한 친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정적이 흐르는 장례식장. 의사 가운을 벗고 검은 옷을 입은 채 저는 그의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이자 동료였던 정 교수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경호야, 내가 몰랐어. 그 신호들을. 불과 3개월 전 그는 제 옆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빠르게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로서 평생을 살아온 그조차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그의 증상들이 모두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라도 알아차렸더라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47년간 소아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경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 친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정보가 더욱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이름을 가진 췌장암. 발견되는 순간 이미 늦었다는 말이 공포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췌장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들을 알아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매년 대한민국에서는 7,000명 이상이 췌장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90% 이상이 너무 늦게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5년 생존율이 암 중에서 가장 낮은 10% 내외라는 통계는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췌장암은 늦게 발견될까요? 바로 췌장의 위치 때문입니다. 췌장은 위장 뒤쪽 등 가까이에 위치한 기관으로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췌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하지만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제가 47년간 현장에서 직접 얻은 생명의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초기 신호들을 알아채고 적절한 검사를 받는다면 췌장암도 충분히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췌장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체온 불균형입니다. 손발은 얼음처럼 차가운데 얼굴은 이유 없이 화끈거린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췌장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췌장은 위와 간, 그리고 다양한 신경총과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초기 변화만으로도 체온 조절 메커니즘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이만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 증상을 단순히 갱년기로 오해하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손발은 차갑고 얼굴만 달아오르는 증상이 계속되었지만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의 딸이 건강검진을 권유했고 정밀검사 결과 초기 췌장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로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제 몸이 보내는 신호였던 거죠. 중요한 점은 이런 체온 불균형은 일반 체온계로는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로 때문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 신호는 복부의 미세 진동입니다. 잠들기 직전 명치 아래 5cm 지점에서 마치 휴대폰이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진동은 보통 10초에서 30초간 지속되다가 1분에서 2분 후에 재발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공복일 때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이 증상은 췌장 주변의 미세혈관이 압박을 받을 때 나타납니다. 췌장은 매우 혈관이 풍부한 기관인데
초기 변화가 생기면 주변 혈관의 박동이 평소와 달라지며 이런 진동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전남 여수의 78세 윤필자 할머니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는 처음에 이 증상을 위염이라 생각하셨습니다. 밤마다 느껴지는 진동감에 소화제를 드셨지만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가 의대생이었는데 방학 때 집에 와서 할머니의 증상을 듣고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이것은 췌장 주변의 미세혈관 압박으로 인한 진동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윤필자 할머니는 지금 건강하게 손자의 의대 졸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은 떨림이라도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런 증상은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쉽게 혼동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패턴을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밤에만 느껴지거나 공복 시에 더 뚜렷하다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는 음식 냄새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감입니다. 평소 좋아하던 고기, 생선, 기름진 음식 냄새가 갑자기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역겹게 느껴진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이런 증상이 심하고 냄새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린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체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후각 중추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효소의 분비에 변화가 생기면 기름진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80세 김학임 할머니의 사례는 이런 증상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평생 된장찌개를 좋아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를 맡고 구토까지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요리 솜씨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기름진 음식에 같은 반응을 보이자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이것은 췌장의 호르몬 불균형이 후각 중추에 영향을 준 것이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초기 췌장 이상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학임 할머니는 치료 후 다시 된장찌개를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증상은 췌장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췌장의 기능 변화가 후각 감각을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식습관이나 식성의 변화는 단순한 기호 변화가 아닐 수 있으므로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땀 냄새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른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나고 아무리 씻어도 이 냄새가 반복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변화는 본인보다 가족들이 먼저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체내 대사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땀의 성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혈당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케톤체가 증가하여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충북 제천의 77세 정태균 어르신의 경우 아내가 남편의 땀 냄새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계속되자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당과 케톤 수치 이상을 발견했고 이후 정밀 검사를 통해 초기 췌장 이상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정태균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냥 나이 들어서 체취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병원에 가자고 고집했어요. 몸에서 나는 냄새의 변화는 체내 화학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족이 지적하는 체취 변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아세톤 같은 냄새가 지속된다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는 무릎 관절의 경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굳은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런 증상이 날씨와 무관하게 양쪽 무릎에 동시에 발생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췌장의 염증은 전신에 영향을 미쳐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 특히 무릎 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절염과 다른 점은 날씨와 상관없이 나타나고 양쪽 무릎에 동시에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북 익산의 81세 이경숙 할머니는 이 증상을 단순 관절염으로 오해하고 파스만 붙이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했지만 전신 검사 과정에서 췌장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밀 검사를 통해 췌장의 초기 이상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경숙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관절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파스를 붙여도 효과가 없고 날씨가 좋은 날에도 똑같이 아프니까 이상하다 싶었죠. 췌장의 염증은 전신에 영향을 미쳐 관절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특히 기존의 관절염과 달리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양쪽 무릎에 동시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관절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법 3가지. 이런 경고 신호들을 알아챘다면 조기 발견을 위한 다음 단계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진단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수 혈액 검사입니다. 일반 종양 표지자인 CA19-9 외에도 엘라스타제일, CRP, 키모트립신 수치를 확인하면 미세한 기능 이상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이런 특수 검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있다면 의사에게 이런 특수 혈액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엘라스타제일은 췌장의 외분비 기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효소의 수치가 변하게 됩니다. CRP는 체내 염증 반응을 측정하는 지표로 췌장에 염증이 있을 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키모트립신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또 다른 소화 효소로 그 수치의 변화는 췌장 기능의 이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2가지 이상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런 특수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내시경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일반 초음파보다 10배 가까이 정밀하여 췌장 내부 1mm 이상의 변화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내시경의 끝에 초음파 탐침을 장착하여 위나 12지장 내에서 바로 췌장을 관찰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일반 복부 초음파와 달리 위장관의 가스나 지방에 방해받지 않고 췌장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매우 정확합니다. 이 검사는 초기 단계의 미세한 변화를 발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췌장암의 전구 병변인 작은 낭종이나 1cm 미만의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어 조기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확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 신호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기적인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권장합니다. 셋째, 조영제 MRI, MRCP입니다. 이 검사는 췌장관의 미세 협착 및 구조 이상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기술입니다. MRCP자 기공명 담췌관 조영술은 방사선 노출 없이 췌장과 담도 시스템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첨단 영상 기술입니다. 특수 조영제를 주입하면 췌장의 내부 구조, 특히 췌관의 미세한 변화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반 CT나 MRI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초기 변화도 MRCP를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췌관의 미세한 확장이나 협착은 초기 췌장암의 중요한 징후일 수 있으므로 이런 변화를 정확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RCP는 비침습적인 검사로 조영제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다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검사에서 의심스러운 소견이 있거나 췌장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일상에서 췌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췌장암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관리법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수분 루틴입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하루 수분의 40%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췌장의 효소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췌장은 일주기 리듬에 민감한 기관입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 췌장의 활동이 시작되는데 이때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면 췌장 효소의 분비와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은 위장과 췌장에 자극을 줄이면서 효소 활동을 촉진합니다. 레몬을 넣는 이유는 약산성 환경이 췌장 효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를 돕고 췌장의 중탄산염 분비를 촉진하여 전반적인 소화 시스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이 간단한 습관으로 소화 기능이 크게 개선된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레몬수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췌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복부 마사지입니다. 자기 전 명치 아래 5cm 지점을 시계 방향으로 3분간 마사지하면 혈류 순환이 개선되고 소화가 촉진됩니다. 이 부위는 췌장이 위치한 지점과 가까우며 부드러운 마사지는 주변 혈류를 개선하고 림프에게 순환을 돕습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염증 물질이 제거되고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증가하여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명치 흉골 아래 끝부분 아래로 약 5cm 지점에 손바닥을 대고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3분간 마사지합니다. 너무 강한 압력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압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 간단한 마사지는 소화를 촉진하고 췌장 주변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특별한 호흡법입니다. 4초 들숨, 7초 정지, 8초 날숨의 리듬으로 호흡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췌장 효소 분비가 최적화됩니다. 이 호흡법은 4-7-8 호흡법이라고도 불리며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휴식과 소화 모두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는 췌장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데 이 호흡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췌장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이 호흡법을 10회 반복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식사 전 몸을 이완 상태로 만들어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호흡법은 과학적으로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소화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췌장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췌장 건강을 위한 일상 생활 수칙. 이 외에도 췌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담배의 유해 물질은 췌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키고 췌장암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 흡연자라면 췌장암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알코올 역시 췌장에 매우 해롭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췌장염을 일으키고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특히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는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30년간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던 분이었습니다. 췌장에 이상이 발견된 후 바로 금연을 시작했고 6개월 뒤 검사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담배가 이렇게 나쁜 줄 몰랐습니다. 이제야 제 몸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금연과 절주는 췌장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생활 수칙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식습관 역시 췌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은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커큐민 강황의 주요 성분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은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강황, 생강, 마늘, 양파, 블루베리, 녹차 등은 췌장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식사 시간과 양도 중요합니다. 과식은 췌장에 부담을 주므로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도 췌장 리듬에 방해가 되므로 가능한 일찍 저녁을 먹고 취침 전 3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5세 박영수 선생님은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췌장 수치가 정상화된 사례입니다. 매일 강황차를 마시고 저녁을 일찍 먹는 습관을 들인 후로 속이 편해졌어요. 검사 결과도 좋아졌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췌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전반적인 대사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특히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권장합니다.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에 사는 70세 김정희 여사는 매일 아침 1시간 걷기를 시작한 후 췌장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덕분에 혈당도 안정되고 췌장 검사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췌장암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와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더욱 주의 깊게 췌장 건강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췌장암의 가족력은 매우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직계 가족 부모, 형제자매, 자녀 중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 췌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3배 높아집니다. 특히 2명 이상의 직계 가족이 췌장암에 걸렸다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유전적 증후군을 가진 가족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BRCA12 유전자 변이, 린치 증후군, 가족성, 췌장암 증후군 등이 있는 가족은 췌장암 발생 위험이 더 높습니다. 서울에 사는 59세 이미경 씨는 어머니와 이모가 모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대부터 정기적으로 췌장 검진을 받아왔고 덕분에 초기에 이상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검진을 미루지 않았어요. 그것이 제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오랜 기간 췌장의 염증이 지속되면 세포의 변화를 일으켜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10년 이상 만성 췌장염이 있었던 환자는 췌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10배에서 20배 높습니다. 알코올성 만성 췌장염, 유전성 췌장염, 자가면역성 췌장염 등 모든 종류의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췌장염 환자는 정기적인 검진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62세 홍길동 씨는 15년간 만성 췌장염을 앓아왔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덕분에 초기 단계의 변화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절대 검진을 미루면 안 됩니다. 제 경우는 정기 검진이 생명을 구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뇨병, 특히 50세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당뇨병은 췌장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의 약 80%가 당뇨나 내당능 장애를 보입니다. 특히 다른 위험 요소 없이 갑자기 발생한 당뇨나 잘 조절되던 당뇨가 갑자기 악화된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자체가 췌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췌장암의 초기 증상으로 당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50세 이후에 새롭게 당뇨 진단을 받았거나 기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된 경우에는 췌장암 검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최영호 씨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권유로 췌장 정밀 검사를 받았고 초기 단계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당뇨병이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췌장 검사를 권해주셔서 일찍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췌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입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환자 사례들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박상현 씨는 평소 건강했지만 갑자기 복부에 이상한 진동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명치 아래에서 휴대폰이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 결과 췌장에 1cm 크기의 작은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고 적절한 수술과 치료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박상현 씨는 그 이상한 진동감이 아니었다면 아마 몇 년 후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야 발견했을 겁니다. 그 작은 신호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평생 된장찌개를 좋아했지만 어느 날부터 된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름진 음식에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췌장에 작은 이상이 발견되었고
초기 단계의 변화였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병변을 제거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음식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이렇게 중요한 신호일 줄 몰랐어요. 이제 다시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진호 씨는 아내가 남편의 땀 냄새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달콤하면서도 시큼한 냄새가 계속되자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검사 결과 췌장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였고 적절한 치료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호 씨는 아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체취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한 신호일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녀요. 라고 말했습니다.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위에서 언급한 위험 요소를 가진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췌장 검진은 일반 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사로는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간 기능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 CA19-9 등이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더 정밀한 검사인 내시경, 초음파, CT, MRI 등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초기 변화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는 매년 정기적인 췌장 검진을 통해 작은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 모두 정기 검진이 생명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제 절친한 친구 정 교수의 마지막 말,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란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저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증상 중 2가지 이상을 경험하신다면 지금 바로 검진 예약을 하세요. 건강은 미루면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임상 경험에서 깨달은 것은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증상이라도 지속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췌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췌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친구 정 교수의 죽음에 대한 가장 의미 있는 추모가 될 것입니다. 47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은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